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오디오 증폭기 OP앰프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 증폭기인 OP앰프의 특성을 공부했습니다. OP앰프는 증폭도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OP앰프를 쓴다고 하면 오디오 주파수 범위, 그러니까 수십 킬로헤르츠 이하로만 이 OP앰프 증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를 보더라도 이 OP앰프를 이용해서 뭔가 음성 증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주파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OP앰프 사용하는 곳은 모타를 제한다든지 할 때, 모타는 초당 수천 번의 제어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타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만든다, 모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만든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저전력용, 저주파용 증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OP앰프를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고자 원하는 전압 이득은 30dB입니다. 30dB의 전압 이득.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 전압이 30dB이 되는 OP앰프를 설계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버팅 모드부터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팅 모드로 설계를 해서 입력 대비 출력 전압이 30dB, 그러니까 전압 비율로 치면 약 31.6배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데시벨에 대한 계산은 퀵스에 있는 이퀘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지표, 소스 저항. 기본적으로 우리가 DC 설계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증폭기가 사용되는 범위는 주파수가 있는 교류 신호입니다. 근데 교류 신호에서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펑션 제너레이터는 반드시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걸 소스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50ohm으로 설정합니다. 이 50ohm은 펑션 제너레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타당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저항은 좀 극단적으로 가서 10ohm을 가정하겠습니다. 10ohm 부하 저항은 굉장히 낮은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V를 가해주게 되면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100mA의 전류가 흐릅니다. 100mA가 적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걸어주는 전압은 15V, 컬렉터 쪽에는 15V, 이미터 쪽에는 마이너스 15V, 입력 전압은 10mV를 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할 때 그 소프트웨어는 퀵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겠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출력 전류가 얼마인지, 부하 효과는 어떤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는 건 인버팅 모드에서 저항 두 개가 있죠. 이 저항 두 개를 설계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아무 저항 값이나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 30dB에 거의 비슷한 R1 값과 R2 값을 택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OP앰프라고 하는 거는 스파이스 프로그램에서는 한번 다뤄보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쬐끄맣게 생겼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곳에 굉장히 큰 증폭도를 가진 트랜지스터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는 소자는 IC, 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OP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일단 새로운 IC를 공부한다고 하면 데이터 쉿을 우리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연산증폭기의 모델 번호를 치면 데이터 쉿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LM301이라고 하는
그거를 쳤을 때 나오는 데이터시트를 한번 봅니다. 자, 이 데이터시트는 어떤 건가 이렇게 우리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Operational Amplifiers라고 있죠.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연산 증폭기입니다. 이게 데이터시트인데 해석하기에도 한글로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를 좀 번역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OPMF 특성이 어떤 건지는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규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학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 있는 지식만으로 회로 설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IC가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으면서 가격이 싼 IC가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회로 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 설계를 원한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석사, 박사 이렇게 가서 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후에 여러분이 회로 설계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부 졸업생은 회로 설계한다기보다는 회로를 사용합니다. 회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로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규격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회로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OPAmp를 보면 이 OPAmp는 General Purpose Operation Amplifier니까 범용으로 쓰는 OPAmp입니다. 범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M301은 Compensation Capacitor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여러분이 Compensation Capacitor를 달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거를 이제 약점이긴 한데 그냥 강점인 것처럼 이렇게 써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시트는 뭔가 객관적으로 이 OPAmp를 소개한다기보다는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 OPAmp를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제공하는 이 광고지입니다. 광고지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규격이 slew r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capacitance compensation 할 때 살펴봤던 개념이죠. 자, 이 OPAmp가 발전하지 않도록 커패시터를 외부에서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모든 OPAmp가 그런 건 아니고 LM301, LM201과 같은 이 OPAmp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주 쓰는 MUA741 같은 OPAmp는 내부에 커패시터가 이미 집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커패시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MUA741을 쓰면 우리가 OPAmp를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여주는 요 OPAmp가 MUA741이라고 하는 OPAmp입니다. 근데 이런 OPAmp만 있는 게 아니고 LM201, LM301 계열의 OPAmp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시트는 LM30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pacitance Compensation을 하면 이 굉장히 증폭도가 큰 OPAmp의 발진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막아줘서 좋긴 한데, 고맙긴 한데, 이 Capacitance Compensation을 썼기 때문에 얻어지는 단점이 일단 대역폭이 굉장히 좁아요. 대역폭이 굉장히 좁다. 자, 그리고 스위칭을 할 때 내가 펄스를 넣어주면 이 펄스가 사각파처럼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슬루 레이시라는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는 비율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충전됐다가 방전되는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스펙으로 보면 1마이크로 초 동안에 10V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OPAmp인 경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는 굉장히 작은데 그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OPAmp 단자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 두 군데 단자의 전류 차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해석하게도
전류 차이가 약간 납니다. 얼마만큼 나는가 하면 20 나노 암페어. 엄청나게 적은 차이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frequency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거는 capacitance compensation입니다. 외부에 커패시터를 달아서 주파수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진을 잡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증폭기는 증폭기 바이어스 입장에서는 클래스 AB다.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액티브 모드로 동작시키는 거고요. 클래스 B는 반은 켜주고, 그러니까 사인파가 들어갔을 때 반은 켜주고 반은 켜주지 않는 게 클래스 B가 됩니다. 근데 클래스 AB면 그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트랜지스터 두 개를 써서 하나는 플러스를 증폭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를 증폭하는 이런 거를 클래스 AB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OP앰프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LM301만의 특징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OP앰프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돼요. 증폭도가 높은 만큼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열에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 출력을 숏을 시키면 전류가 OP앰프에서 많이 흘러나가죠. 자, 그렇게 되면 OP앰프가 망가지니까 그 숏서킷에 대한 프로텍션이 되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는 별로 없다. 드리프트라는 거는 이 능동 소자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막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OP앰프를 지금 측정하는 거하고 1시간 뒤에 측정하는 거하고 결과가 원래는 똑같기를 바라는데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똑같지 않고 이 OP앰프는 특성이 약간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특성이 덜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샘플입니다. 이 OP앰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0피코페러짜리를 한번 달아봐라. 그러면 주파수 특성을 보상해서 발진이 일어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거고요. 내부 회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단 보면 이쪽이 이제 출력단인데 출력단을 보면 트랜지스터가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AB입니다.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면 위에 걸 증폭하고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오면 밑에 거를 증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OP앰프를 사용할 때 자, 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좌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 뒀습니다. 이 LM3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을 파서 좌우를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E, VCC는 자, 컬렉터 쪽 전압과 이미터 쪽 전압. 우리 설계에서는 15V, 마이너스 15V를 걸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입력은 두 군데. 마이너스 단자가 2번, 플러스 단자가 3번. 출력은 6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pensation이라고 하는 거는 capacitance compensation 할 때 이 단자에 달아주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이 입력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특성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변합니다. 약간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특성을 이제 외부의 DC 전압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하는 단자가 1번하고 5번 단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 데이터 시시니까 여러 가지 규격이 나옵니다. 맥시멈 레이팅은 최대로 쓸 수 있는 특성입니다. 중요한 거 보면 파워 스플라이 볼티지가 중요한데 LM301을 쓴다고 하면 18V까지만 쓰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 파워 디스페이션은 LM301은 625mW 정도를 사용한다는 거 볼 수 있고, 구동되는 온도는 한 70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Electrical Characteristics는 전기적인 특성입니다. 대충 한번 보면 자, 입력 단자에 원래 전압 특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 특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 어긋나요. 얼마나 어긋나는지 보면 그게 인풋 오프셋 볼티지인데 한
2mV, 그러니까 티피컬, 일반적으로 2mV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옵셋 전류는 3나노 암페어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OPMP인 경우 입력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고 가정했죠. 근데 이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전류가 약간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있는가 하면 70나노암페어. 굉장히 적어요. 우리 보통 쓰는 게 1mA를 쓰기 때문에 그것보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이러니까 거의 100만 배 아니면 10만 배 이렇게 적은 전류입니다. 그리고 OPMP의 입력저항은 굉장히 높다고 했죠. 무한대가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한 2mV, 2메가옴 정도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 OPMP의 전압 증폭도입니다. 얼마만큼 되는가? 자, 이거는 제품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60dB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LM301도 보면 거의 90dB 정도 되잖아요. 증폭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OPMP의 주파성답을 보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100dB 이상이었는데 커패시터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특성이 쭉 떨어집니다. 30피코페럿 정도 달면 이런 기울기로 떨어지고, 3피코페럿 달면 기울기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가긴 하는데 어쨌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산증폭기 OPMP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퀵스를 이용해서 직접 OPMP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OPMP 모드는 반전 모드, 인버팅 모드입니다. 인버팅 모드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도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와서 반전 모드, 인버팅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입력 전압은 마이너스 단자에 걸어 주어야 합니다. 플러스 단자는 보통 접지를 해 두고 필요한 저항은 R1과 R2 저항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R1 저항은 입력 전압에 붙어 있는 소스 저항 역할을 하고요. R2 저항은 출력을 다시 R2 저항을 통해서 입력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피드백 저항에 해당합니다. 이 피드백 저항 R2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폭도는 커집니다. 하지만 그 커지는 비율은 R1 대비해서 R2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퀵스로 OPMP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OPMP를 설계하려 하면 먼저 컴포넌트에 가서 non-linear components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OPMP가 보이죠? 이 OPMP는 이상적인 OPMP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좋지만 실제로는 잘 맞지 않는 결과를 보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런 OPMP는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보면 바이어스를 넣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바이어스를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면 아이디얼 OPMP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OPMP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OPMP는 라이브러리스에 있는데요. 자, 눌러보면 여기 OPAMPs라는 게 보입니다. 꽤 많이 뜨죠. 유명한 MUA741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MUA741 OPAMP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 돼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양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단자가 위에 있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를 위로 보내기 위해서 얘를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마이너스 단자가 위로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회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MUA741을
증폭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럼트 컴포넌트에 가서 저항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도 하나 필요하겠고 소스 저항도 하나 필요하겠죠. 부하 저항은 회전해서 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둡니다. 다음으로 이 MUA741과 같은 IC는 바이어스를 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소스에 가서 DC 전압을 갖고 옵니다. 자, 얘는 위쪽에 연결해야 되니까 회전시켜서 좀 뒤집어 줍니다. 다음에 이 바이어스 전압은 꼭 접지를 이루어야 되니까 접지를 갖고 옵니다. 자, 여기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드가 안 맞으니까 연결되지 않는 거라서 셋온 그리드에서 그리드 맞춘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자, OP앰프에서 보면 자, 어디가 플러스인지가 좀 애매한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컬렉터 전압일 테고 위에가 이미터 전압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쪽은 내가 15V 넣게 되어 있으니까 15라고 해주고 마이너스 단자 쪽은 마이너스 15라고 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피드백 저항이 걸려야 되니까 피드백 저항은 조금 위쪽으로 하고 자, 여기 있는 텍스트는 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걸어줍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단자가 입력이 되고 이게 R2를 거쳐서 출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드백 저항을 걸어줍니다. 다음으로 입력 전압원이 또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또 이게 좀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바꾸어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고요. 다시 접지를 달겠습니다. 여기도 이 OP앰프의 플러스 단자에도 접지를 하나 달아야겠네요. 부하에도 접지를 하나 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P앰프에 필요한 모든 회로 부품을 연결을 하고 이제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이 스펙을 맞춰 줘야 합니다. 일단 OP앰프를 바이어스하기 위해서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15V는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력 전압원에 해당하는 저항이 있는데 얘는 55. 이거는 펑션 제너레이터 특성 때문에 항상 55이 기준이라고 했죠. 55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하 저항이 필요한데 부하 저항은 50이 아니고 15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5옴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원으로 가면 입력 전압원은 10mV를 주라고 했으니까 10mV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다음 피드백 저항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R1은 한 1kΩ 정도 할까요? 1kΩ 해주고 R2는 한 10kΩ 정도 해볼까요? 10kΩ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DC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DC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OP앰프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에러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DC 바이오스에 가서 보게 되면 증폭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얼마 넣어줬습니까? 10mV 넣어줬고, 10mV 넣어줬고, 잘 보면, 여기 나오는 거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90mV 나왔으니까 10보다는 커졌죠. 커졌죠. 커졌는데, 그때 내가 플러스 칩을 넣었는데, 이 부하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전압이 나왔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이 증폭기는 반전 모드에 있다. 인버팅 모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0mV의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면 당연히 출력되는 전압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폭기 설계한다 하면 이 소스에 있는 저항 50ohm은 못 바꿉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DC 전압원하고 50ohm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영역이 다 펑션 제너레이터의 등가 모델, 그러니까 태분행 등가 회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고, 부하 저항도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부하 저항은 스펙을 서로 맞추면서 결정을 해둔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정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 여기에 있는 저항, 입력에 있는 저항과 출력에 있는 저항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R1 1kΩ으로 설정된 저항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50ohm은 직렬이 됩니다. 직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회로 공식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고 마이너스 R1이라고 하는 저항은 전체 입력 쪽에 있는 전체 저항이니까 전체 저항은 사실은 RS 저항에다가 R1 저항을 합친 게 전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RS 더하기 R1을 가지고 피드백 저항 R2로 나눈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R1을 1kg로 했기 때문에 50ohm보다는 1kΩ이 더 훨씬 크죠. 한 20배 크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10을 넣었을 때 증폭도가 거의 10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kΩ 나누기 10kΩ이니까 10배 증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넣으니까 거의 플러스 100 정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50ohm으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50ohm으로 두면 여기에 있는 50ohm 저항값과 R1으로 있는 50ohm 저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폭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